안녕하세요. 저는 대전에 살고 있는 영자라고 합니다. 특별할 것도 없고 대단할 것도 없는 그냥 아줌마예요.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준호. 준비할 준, 호랑이 호. 준비된 사람, 멋진 사람이 되라고 지은 이름이에요. 우리 아들은 23살이었어요. 대학교 3학년. 키가 컸어요. 나랑 남편보다 훨씬 컸죠. 얼굴은 남편을 닮았어요. 친구들이 그러더라고요. 성격은 저를 닮았대요. 2년 전에 준호가 세상을 떠났어요. 교통사고였어요. 그날도 평소처럼 아침밥을 차렸어요. 된장찌개요. 우리 준호가 제일 좋아하던 거. 파를 썰면서 오늘은 파를 좀 많이 넣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죠. 그 애가 파 많이 들어간 걸 좋아했거든요. 밥상을 차리고 국그릇을 놓고 준호야, 밥 먹어라. 그렇게 불렀어요. 평소처럼. 그게 마지막이 될 줄은 몰랐어요. 전화가 왔어요. 낯선 번호였죠. 병원에서. 보호자이십니까? 그 말이 들리는 순간 왜 그런지 알겠더라고요. 심장이 멈춘 것처럼. 교통사고입니다. 빨리 오셔야 합니다. 택시를 탔는데 운전기사님이 뭐라고 말을 거는 거예요. 날씨 얘기였나? 교통 얘기였나? 하나도 안 들렸어요. 그냥 입만 벌렸다 닫았다 하는 게 보이는데 소리가 없었어요. 병원 복도는 너무 깨끗했어요. 하얀 벽, 하얀 불빛, 소독약 냄새. 달려가는데 발이 땅에 닿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중환자실 앞에서 의사 선생님이 나왔어요. 유가족이십니까? 유가족. 그 단어가 나한테 붙을 줄은 몰랐어요. 의사 선생님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너무 큰 충격이었습니다. 고통은 없었을 겁니다. 근데 나는 그것만 생각났어요. 아침에 차려줬던 된장찌개. 식탁 위에 놓여있던 그 찌개. 준호를 봤어요. 하얀 천으로 덮여 있었어요. 천을 걷었어요. 얼굴은 멀쩡했어요. 자는 것 같았어요. 손을 잡았어요. 차가웠어요. 아침에 잘 다녀와 하고 보낸 그 아이가 이렇게 차가울 수가 없잖아요. 준호야. 불렀어요. 대답이 없었어요. 준호야. 또 불렀어요. 역시 대답이 없었어요. 준호야, 엄마야. 일어나. 밥 먹어야지. 파 많이 넣었어. 네가 좋아하는 거. 간호사가 제 어깨를 잡더라고요. 어머님, 이제. 그 손을 뿌리쳤어요. 나는 계속 불렀어요. 준호야, 준호야, 준호야. 장례식장은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모두들 와서 말했죠. 힘내세요. 하늘이 데려간 거예요. 좋은 데 갔을 거예요. 있잖아요. 그 말들이 하나도 위로가 안 됐어요. 좋은데? 하늘. 그게 뭐가 좋은 건데요? 23살짜리 아들이 왜 하늘로 가야 해요? 남편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장례식장 구석에 앉아서 술만 마셨어요. 우리는 서로를 쳐다보지 않았어요. 쳐다보면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사흘이 지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준호 방문을 열었어요. 침대는 그대로였어요. 책상 위에 노트북이 켜져 있었어요. 화면 보호기가 돌아가고 있었어요. 옷장에는 빨래해 놓은 옷들이 걸려 있었어요. 운동화가 현관에 놓여 있었어요. 모든 게 그대로인데 준호만 없었어요. 나는 그날부터 준호 방에서 잤어요. 침대에 누워서 그의 냄새를 맡았어요. 베개에 얼굴을 묻고 울었어요. 소리 없이요. 남편한테 들킬까 봐요. 아침에 일어나면 습관적으로 밥을 3공기 차렸어요. 그러다가 멈칫했죠. 아, 이제 2명이구나. 그 생각을 할 때마다 숨이 막혔어요.
장을 보러 가면 된장을 집어들었어요. 파도 샀어요. 그러다가 문득 이젠 된장찌개를 끓일 필요가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카트에 담았던 것들을 다시 제자리에 갖다 놨어요. 세상이 멈췄어요. 숨을 쉬는 것도 고통이었어요. 친구들이 찾아왔어요. 한번 나와. 밥이라도 먹자. 계속 그렇게 있으면 안 돼. 나는 고개를 저었어요. 나가고 싶지 않았어요. 사람들을 보고 싶지 않았어요. 교회 권사님이 오셨어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더 사랑하셔서 데려가신 거예요. 있잖아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런 하나님은 믿고 싶지 않았어요. 동생이 왔어요. 아무 말 없이 옆에 앉아 있었어요. 그게 제일 나았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게. 밤이 되면 계속 그날을 생각했어요. 그날 아침. 만약 내가 준호를 못 나가게 했다면, 만약 오늘은 차로 데려다 줄까? 그렇게 물었다면, 만약 엄마 사랑해 그 한마디를 했다면, 그날 더 따뜻하게 안아줄 걸. 그날 더 오래 얼굴을 봐줄 걸. 그날 잘 다녀와가 아니라 다른 말을 해줄 걸. 후회는 끝이 없었어요. 사진을 봤어요. 준호가 웃고 있는 사진. 고등학교 졸업식 날, 대학 입학식 날, 작년 생일날. 사진 속의 준호는 행복해 보였어요. 근데 나는 기억이 안 났어요. 그때 우리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 그때 준호가 무슨 농담을 했는지. 그냥 사진만 남았어요. 추억은 흐릿했어요. 핸드폰을 열었어요. 준호한테 온 마지막 문자를 봤어요. 엄마 저녁 늦을 것 같아요. 친구들이랑 약속 있어요. 저는 답장했었죠. 그래, 조심히 다녀와. 조심히 다녀와. 그게 마지막 말이었어요. 만약 제가 알았다면요. 그게 마지막인 걸 알았다면. 뭐라고 말했을까요? 사랑해. 네가 엄마 인생에서 제일 소중해. 너를 낳아서 행복했어. 그런 말들을 한 번도 제대로 한 적이 없었어요. 당연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언제나 곁에 있을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한 달이 지났어요. 두 달이 지났어요. 사람들은 물었어요. 이제 좀 괜찮아졌어? 괜찮을 리가 없잖아요. 하루하루가 지옥이었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아직도 꿈이 아니구나 그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어요. 그리고 하루를 버텼어요. 그냥 버티는 거. 살아있는 게 아니라 버티는 거요. 남편과는 점점 말이 없어졌어요. 밥을 먹어도 TV를 봐도 나란히 누워도 아무 말이 없었어요. 우리는 각자의 슬픔 속에 갇혀 있었어요. 어느 날 남편이 말했어요. 준호 방 정리 좀 하자. 나는 소리쳤어요. 싫어. 절대 안 돼. 남편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방 안에 갇혀 지냈어요. 커튼을 치고 불을 끄고 그냥 누워 있었어요. 밥도 안 먹었어요. 씻지도 않았어요. 그냥 시간이 지나가기를 기다렸어요. 죽고 싶었어요. 솔직히요. 준호한테 가고 싶었어요.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었어요. 창문을 열었어요. 아래를 내려다봤어요. 뛰어내리면 끝일까? 그럼 준호를 볼 수 있을까? 근데 못 뛰었어요. 겁이 났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준호한테 미안했어요. 준호가 뭐라고 할 것 같았어요. 엄마, 그러면 안 되지. 나는 창문을 닫았어요. 있잖아요. 세상은 계속 돌아가더라고요. 사람들은 출근하고 웃고 밥 먹고 살았어요. 나만 멈춰 있었어요. 시간 속에 갇힌 사람처럼요. 마트에 갔어요. 사람들이 장을 보고 있었어요. 아이 손을 잡고 걷는 엄마가 보였어요. 그 아이가 준호 또래쯤 돼 보였어요. 저는 그 뒷모습을 한참 쳐다봤어요. 그러다 눈물이 났어요. 마트 한가운데서요. 사람들이 쳐다봤어요. 창피했어요. 저는 카트를 버리고 뛰쳐나왔어요.
친구가 전화했어요. 언니, 이제 좀 나와. 계속 그러면 안 돼. 준호도 슬퍼할 거야. 나는 화가 났어요. 준호가 뭘 슬퍼해? 죽은 사람이 무슨 감정이 있어? 친구는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언니, 그게 무슨... 나는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또 다른 친구가 찾아왔어요. 사람들이 다 걱정해. 이제 그만 잊어야지. 준호도 편히 쉬게 해줘야지. 잊으라고요? 어떻게 잊어요? 뱃속에 10달 품었던 아이를, 23년을 키웠던 아이를 어떻게 잊어요? 제가 말했어요. 너희는 몰라. 자식을 잃어봐. 그럼 알아. 친구는 말없이 나갔어요. 그 뒤로 연락이 뜸해졌어요. 사람들은 제가 극복하길 원했어요. 빨리 회복되길 바랬어요. 그들에게 제 슬픔은 불편한 거였어요. 너무 오래 슬퍼하면 이상한 사람 취급당했어요. 아직도 그래. 벌써 몇 달이 지났는데. 이제 정신 차려야지. 그 말들이 칼이 됐어요. 가슴에 꽂혔어요. 미치고 싶었어요. 차라리 제대로 미쳐버리면 이 고통을 못 느낄 것 같았어요. 기억을 잃어버리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준호를 기억하지 못하면 이 아픔도 없어질 거라고요. 근데 그것도 무서웠어요. 준호를 잊는 게요. 그럼 준호가 정말 사라지는 것 같아서요. 어느 날요, 준호 방을 정리하다가 서랍에서 편지 봉투를 발견했어요. 제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엄마에게. 손이 떨렸어요. 봉투를 열었어요. 편지가 아니었어요. 작은 메모 쪽지였어요. 엄마, 다음 주 토요일에 봉사활동 같이 가요. 제가 하는 곳이 있는데 엄마도 좋아하실 것 같아요. 거기 할머니들이 엄마 된장찌개 드시면 진짜 좋아하실 거예요. 같이 가요. 약속. 뒤에 하트 그림이 그려져 있었어요. 다음 주 토요일. 그날이 사고 난 그 주였어요. 준호는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어요. 저도 그 약속이 있는 줄 몰랐어요. 저는 쪽지를 가슴에 안았어요. 한참을 울었어요. 소리내서 울었어요. 남편이 문을 두드렸지만 열어주지 않았어요. 봉사활동. 준호가 봉사활동을 했다는 걸 알긴 했어요. 대학에서 학점 때문에 시작했다고 했었어요. 근데 계속 나갔었나 봐요. 자세히 물어본 적이 없었어요. 쪽지를 다시 봤어요. 같이 가요. 약속. 준호야, 미안해. 엄마가 약속을 못 지켰구나. 아니, 네가 약속을 못 지켰구나. 우리 둘 다 그 약속에 가지 못했구나. 며칠을 고민했어요. 그 봉사활동 장소에 가볼까? 준호가 무슨 일을 했는지 보고 싶었어요. 그 애가 만났던 사람들을 만나고 싶었어요. 근데 무서웠어요. 가면 준호가 없다는 걸 더 실감하게 될 것 같아서요. 남편한테 말했어요. 준호가 봉사하던 데 가보려고요. 남편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쪽지에 적힌 주소를 찾았어요. 작은 동네에 있는 노인정이었어요. 토요일 아침에 갔어요. 문을 여는데 손이 떨렸어요. 안으로 들어갔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계셨어요. 젊은 학생들 몇 명이 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오셨어요? 한 학생이 물었어요. 저는 대답했어요. 저 봉사하러 왔는데요. 아, 처음 오시는구나. 잘 오셨어요. 그 학생이 할머니 한 분한테 데려갔어요. 할머니, 새로 오신 분이에요. 할머니가 저를 보시더니 말했어요. 어머, 준호 어머니 아니세요? 저는 멈춰 섰어요. 어떻게? 얼굴이 똑같아요. 준호가 사진을 보여줬어요. 우리 엄마 하면서요. 그 아이가 자랑이 엄청 많았어요. 할머니는 웃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제 표정을 보더니 물었어요. 준호는 요즘 왜 안 와요? 너무 보고 싶은데. 저는 말할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말해요? 준호가 죽었다고.
이 할머니한테? 준호가. 말이 안 나왔어요. 옆에 있던 학생이 조용히 말했어요. 할머니, 준호는 못 와요. 그 학생도 알고 있었나 봐요. 할머니의 얼굴이 굳었어요. 무슨 일이라도. 교통사고였어요. 제가 겨우 말했어요. 할머니는 제 손을 잡았어요. 어머니. 그리고 같이 울었어요. 그날 저는 그 노인정에서 하루를 보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들께 밥을 해드렸어요. 된장찌개를 끓였어요. 파를 많이 넣었어요. 할머니들이 말했어요. 맛있어요. 준호가 자기 엄마 된장찌개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대요. 저는 울면서 웃었어요. 그 학생이 제게 준호 얘기를 해줬어요. 준호가 얼마나 열심히 봉사했는지요. 할머니들이 얼마나 준호를 좋아했는지요. 준호가 여기서 얼마나 행복해했는지요. 준호 형은 항상 말했어요. 여기 오면 마음이 편해진다고요. 할머니들한테 힘을 받는다고요. 저는 몰랐어요. 준호가 그런 생각을 했는지. 집에 돌아와서 생각했어요. 준호는 여기서 행복했구나. 누군가를 도우면서 행복했구나. 그리고 이곳 사람들은 준호를 기억하고 있구나. 준호가 남긴 따뜻함을 기억하고 있구나. 다음 주 토요일에 또 갔어요. 그 다음 주에도 갔어요. 처음에는 그냥 준호를 느끼고 싶어서 갔어요. 준호가 만났던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서요. 근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솔직히 말할게요. 처음에는 봉사라니 내가 그런 걸 할 수 있을까 싶었어요. 나 자신도 추스르지 못하는데 다른 사람을 어떻게 도와요? 근데 이상했어요. 거기 가면 조금 숨이 쉬어지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 한 분이 말했어요. 며느리가 안 와요. 외로워요. 저는 그 할머니 손을 잡아드렸어요. 우리는 같이 앉아 있었어요. 아무 말 없이요. 그 할머니가 말했어요. 고마워요. 그냥 옆에 있어줘서요. 고마울 건 제가 더 많은데요. 제 옆에 있어 주셔서 제가 더 고마운데요. 할아버지 한 분은 손이 불편하셨어요. 식사하실 때 도와드렸어요. 밥을 떠서 입에 넣어드렸어요. 할아버지가 말했어요. 아들이 생각나네. 우리 아들도 이렇게 챙겨주곤 했는데. 저도 준호 생각이 났어요. 아플 때 준호가 죽 끓여준 기억이요. 아이들도 만났어요. 봉사활동 오는 아이들이었는데 고아원에서 자라는 아이들이었어요. 한 아이가 물었어요. 이모, 왜 자꾸 와요? 저는 대답했어요. 이모도 너희가 보고 싶어서. 아이가 웃었어요. 나도 이모 보고 싶어요. 그 아이가 안기는 거예요. 그냥 꼭 안기는 거예요. 나는 그 작은 몸을 안았어요. 따뜻했어요. 준호를 안았던 것처럼요. 아니, 다르죠. 준호와는 달라요. 근데 이것도 좋았어요. 이 따뜻함도 좋았어요. 매주 토요일이 기다려지기 시작했어요. 금요일 밤에 생각했어요. 내일 뭘 해드릴까? 아이들이랑 뭐라고 놀까? 장을 봤어요. 된장도 사고 파도 샀어요. 이번엔 망설이지 않았어요. 할머니들을 위한 찌개를 끓일 거니까요. 밥을 3공기 차리는 대신 큰 냄비에 찌개를 끓였어요. 10명분, 20명분요. 집에서도 변화가 생겼어요. 아침에 일어나는 게 조금 덜 힘들었어요. 오늘도 가야지 그 생각이 저를 일으켰어요. 남편이 물었어요. 요즘 괜찮아 보여. 저는 대답했어요. 괜찮은 건 아니에요. 그냥 조금 다른 거예요. 남편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도 같이 가볼까? 그래요. 같이 가요. 남편도 같이 갔어요. 처음에는 어색해했어요. 할아버지들이랑 뭘 해야 할지 몰라서요. 근데 한 할아버지가 바둑을 두자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바둑을 좋아했거든요. 둘이 앉아서 바둑을 뒀어요. 그 모습을 보는데 왠지 마음이 따뜻했어요.
남편도 조금씩 살아나는 것 같았어요. 우리는 봉사하러 간 게 아니었어요. 사실은요, 우리가 치유받으러 간 거였어요. 할머니들의 웃음이 저를 살렸어요. 아이들이 이모 또 와요. 그 말이 우릴 일으켰어요. 거기 가면 준호가 있는 것 같았어요. 준호가 만났던 사람들, 준호가 사랑했던 공간, 준호가 남긴 따뜻함. 한 번은요, 할머니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준호가 자랑했어요. 우리 엄마는 세상에서 제일 따뜻한 사람이래요. 울음이 나왔어요. 준호가 나를 그렇게 생각했다니. 나는 좋은 엄마였나? 충분히 사랑한다고 말했나? 충분히 안아줬나? 할머니가 말했어요. 그 아이 눈빛을 봤어요. 엄마 얘기할 때 눈이 반짝반짝했어요. 사랑받은 아이의 눈이었어요. 고마웠어요. 그 말이 준호가 행복했다는 걸 알게 돼서요. 준호가 사랑받았다고 느꼈다는 걸 알게 돼서요. 완벽한 엄마는 아니었지만 준호는 사랑받았다고 느꼈구나. 봉사를 하면서 다른 사람들도 만났어요. 저처럼 상처받은 사람들이요. 남편을 잃은 할머니, 아들이 해외에 있어서 못 보는 할아버지, 부모님이 이혼해서 할머니랑 사는 아이. 모두들 상처가 있었어요. 모두들 그리운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줬어요. 말하지 않아도 알았어요. 아, 이 사람도 아프구나. 이 사람도 무언가를 잃었구나. 그래서 더 따뜻하게 대했어요. 더 오래 손을 잡아줬어요. 더 자주 웃어줬어요. 한 번은 새로운 대학생이 물었어요. 이모는 왜 봉사하세요? 저는 대답했어요. 처음에는 우리 아들 때문이었어요. 아들이 여기서 봉사했거든요. 아들을 느끼고 싶어서 왔어요. 지금은요? 지금은 저는 웃었어요. 저를 위해서 와요. 여기 오면 내가 살아있다는 게 느껴져요. 내가 누군가에게 필요하다는 게 느껴져요. 그래요. 저는 이곳이 필요했어요. 할머니들이 필요했어요. 아이들이 필요했어요. 그들이 고맙다고 할 때 오히려 내가 위로받고 있었어요. 그들이 웃을 때 나도 같이 웃을 수 있었어요. 매일 일어나야 할 이유가 생겼어요. 오늘을 살아야 할 이유가요. 준호야, 고마워. 엄마한테 이곳을 알려줘서. 엄마가 다시 살 수 있게 해줘서. 계절이 바뀌었어요.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어요. 준호가 떠난 지 1년이 됐어요. 사람들은 물었어요. 일주기, 어떻게 보낼 거예요? 저는 대답했어요. 노인정에 갈 거예요. 준호가 좋아했던 곳에서 준호를 기억하는 사람들과 함께요. 그날 된장찌개를 끓였어요. 큰 냄비 가득히요. 할머니들이 도와주셨어요. 우리 준호 기일이니까 특별하게 해야지. 할아버지들은 꽃을 꺾어 오셨어요. 아이들은 그림을 그렸어요. 준호 오빠한테 하면서요. 우리는 다 같이 모여 앉았어요. 준호 사진을 가운데 놓고요. 한 분씩 얘기했어요. 준호와의 기억을요. 준호가 내 지팡이를 매일 닦아줬어요. 준호가 내 손녀 숙제를 도와줬어요. 준호가 나랑 장기를 둬줬어요. 준호 오빠가 나한테 초콜릿을 줬어요. 모두들 준호를 기억하고 있었어요. 준호가 남긴 따뜻함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저는 깨달았어요. 준호는 죽지 않았구나.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살아있구나. 내 마음속에서도 살아있구나. 지금은요, 일주일에 3번 가요. 토요일, 수요일, 그리고 일요일에요. 토요일은 노인정에서요. 수요일은 지역아동센터에서요. 일요일은 새로 생긴 독거노인 도시락 배달해요. 너무 바쁘냐고요? 아니요. 이게 딱 좋아요. 이렇게 바쁘면 생각할 틈이 없어요. 슬픔에 잠길 시간이 없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요. 슬픔이 다른 모양으로 바뀌었어요. 전에는 슬픔이 날 눌렀어요. 숨을 못 쉬게 했어요. 아침에 일어날 수 없게 만들었어요.
지금도 슬퍼요. 여전히 준호가 그리워요. 근데 이제는 그 슬픔을 안고 살아갈 수 있어요. 슬픔과 함께 웃을 수 있어요. 어느 날 깨달았어요. 준호를 잊지 않으면서도 행복할 수 있다는 걸요. 준호를 사랑하면서도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걸요. 처음에는 죄책감이 들었어요. 내가 웃어도 되나? 내가 행복해도 되나? 아들을 잃은 엄마가 이래도 되나? 근데 할머니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준호가 뭐라고 하겠어요? 엄마 웃어요. 행복해요. 그럴 것 같은데요? 맞아요. 준호라면 그랬을 거예요. 준호는 내가 슬퍼하는 걸 원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웃어요. 할머니들 앞에서, 아이들 앞에서, 그리고 준호 사진 앞에서요. 봉사를 하면서 작은 공동체가 생겼어요. 우리는 서로를 챙겼어요. 수요일에 못 오면 전화가 왔어요. 어디 아프세요? 무슨 일 있어요? 명절 때는 다 같이 모여서 밥을 먹었어요.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아이들, 자원봉사자들, 우리 모두요. 가족 같았어요. 아니, 가족이었어요. 피는 안 섞였지만 마음은 연결되어 있었어요. 남편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제는 먼저 얘기해요. 오늘 뭐하고 놀까? 저 할아버지 요즘 안 좋아 보이던데 병원 모셔다 드릴까? 우리는 다시 대화하기 시작했어요. 준호 얘기도 하기 시작했어요. 전에는 준호 얘기를 꺼낼 수가 없었어요. 말하면 무너질 것 같아서요. 근데 이제는 할 수 있어요. 준호가 이런 거 좋아했었지. 준호라면 뭐라고 했을까? 준호가 보고 싶다. 그렇게 말하면서 울어요. 근데 괜찮아요. 울어도 괜찮아요. 어느 날 젊은 엄마 한 분이 오셨어요. 아들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대요. 저처럼요. 그분을 보는 순간 알았어요. 1년 전 내 모습이구나. 저는 그분을 안았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안았어요. 그분이 울었어요. 한참을 울었어요. 울음이 멈췄을 때 말했어요. 저도 아들을 잃었어요. 1년 전에요. 지금도 슬퍼요. 매일 그리워요. 그럼 어떡해? 시간이 해결해 주는 게 아니에요. 시간은 그냥 흘러갈 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시간을 어떻게 채우느냐,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분에게 말했어요. 여기 오세요. 우리랑 같이 있어요. 혼자 아파하지 마세요. 그분은 지금 우리 공동체의 일원이에요. 매주 와요. 처음에는 그냥 앉아만 있었어요. 근데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조금씩 웃기 시작했어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저도 그렇게 회복했으니까요. 이제는 아침이 무섭지 않아요. 눈을 뜨면 생각해요. 오늘은 누굴 만날까? 오늘은 누구를 웃게 해줄까? 준호방도 그대로 둬요. 근데 이제는 문을 열어요. 환기도 시키고 청소도 해요. 준호 옷도 그대로 있어요. 가끔 꺼내서 냄새를 맡아요. 아직도 준호 냄새가 나요. 사진도 봐요. 예전처럼 울지는 않아요. 그냥 웃어요. 준호야, 엄마 오늘 이런 일이 있었어. 재미있지? 대답은 없지만 준호가 듣고 있는 것 같아요. 어디선가 웃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물어요. 이제 괜찮아요? 저는 대답해요. 괜찮다는 게 뭘까요? 아들을 잃은 게 괜찮을 수는 없죠. 근데 살 수는 있어요. 그것도 의미 있게요. 이제는 아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제 자신을 위해서 가요. 물론 처음에는 준호 때문이었어요. 준호를 느끼고 싶어서, 준호가 사랑했던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서요. 근데 이제는 달라요. 나도 거기가 좋아요. 할머니들이 좋아요. 아이들이 좋아요. 그 따뜻함이 좋아요. 저는 거기서 저를 찾았어요. 엄마가 아닌 한 사람으로서의 저를요. 준호 친구들도 가끔 와요.
이모, 저희도 봉사하고 싶어요. 준호 형이 했던 거요. 그 친구들과 함께 봉사해요. 준호 얘기를 해요. 준호랑 뭐하고 놀았어? 준호가 어떤 애였어? 친구들이 말해줘요. 내가 몰랐던 준호의 모습을요. 준호 형은 진짜 착했어요. 제가 힘들 때 항상 들어줬어요. 준호는 꿈이 많았어요. 나중에 사회복지사가 되고 싶대요. 사회복지사. 몰랐어요. 준호가 그런 꿈이 있었는지. 물어보지 않은 게 후회됐어요. 더 많이 얘기할 걸. 더 많이 들어줄 걸. 근데 괜찮아요. 지금이라도 알았으니까요. 그리고 준호의 꿈을 제가 이어가고 있으니까요. 저는 준호가 하려던 일을 하고 있어요. 누군가를 돕는 일을요. 누군가의 삶을 따뜻하게 만드는 일을요. 준호가 못다한 일을 내가 계속하고 있어요. 이게 준호를 기억하는 방법인 것 같아요. 사진만 보면서 우는 게 아니라 준호가 사랑했던 일을 계속하는 거요. 얼마 전에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준호의 부엌이라는 이름으로요. 매달 마지막 주 일요일에 독거노인분들께 도시락을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제가 만든 된장찌개랑 반찬들을요. 처음엔 20명분이었는데 지금은 50명분이 돼요. 자원봉사자들도 늘었어요. 준호 친구들, 남편, 그리고 제가 만난 사람들이요. 어느 할머니가 그러셨어요. 이 된장찌개 먹으면 힘이 나요. 사랑이 들어있어요. 맞아요. 사랑이 들어있어요. 준호에 대한 사랑, 그리고 이 세상에 대한 사랑이요. 저는 잃었지만 또 다른 걸 얻었어요. 아들을 잃었지만 수십 명의 할머니, 할아버지를 만났어요. 준호 대신 수십 명의 아이들을 안았어요. 그들이 준호를 대신할 수는 없어요. 절대로요. 근데 그들도 소중해요. 그들도 사랑스러워요. 제 마음이 넓어진 것 같아요. 슬픔이 마음을 넓혀준 것 같아요. 준호야, 엄마가 이렇게 살고 있어. 네가 보고 싶지만 그래도 살고 있어. 네가 사랑했던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엄마 괜찮아. 아니, 괜찮다는 말은 틀렸네. 슬프지만 그래도 행복해. 이상하지? 동시에 가능하더라. 슬프면서도 행복한 게. 요즘은 새벽에 일어나요. 해 뜨기 전에요. 커피를 한 잔 내려서 베란다에 나가요. 하늘을 봐요. 해가 떠올라요. 천천히 조용히요. 준호야. 하늘에 대고 불러요. 엄마 오늘도 잘 살게. 네가 자랑스러워할 만하게 살게. 사랑해 우리 아들. 이젠 울지 않아요. 그냥 웃어요. 준호를 생각하면서 웃을 수 있어요. 준호는 제 안에 있으니까요. 여전히요. 영원히요.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께 말하고 싶어요. 만약 당신도 무언가를 잃었다면, 누군가를 잃었다면요. 슬픔은 사라지지 않아요. 다만 모양이 바뀔 뿐이에요. 처음에는 날카로운 유리 조각 같아요. 만지면 피가 나요. 숨 쉴 때마다 찔러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그 유리 조각이 둥글게 갈아져요. 여전히 있지만 더 이상 날 찌르지 않아요. 손에 쥐고도 다치지 않아요. 그리고 당신도 알게 될 거예요. 슬픔 속에서도 사랑할 수 있다는 걸요. 상처받았지만 여전히 따뜻할 수 있다는 걸요. 잃었지만 여전히 가진 게 많다는 걸요. 저는 여전히 준호의 어머니예요. 그 아이가 죽었어도 저는 여전히 그 아이 엄마예요. 그리고 저는 이제 누군가의 삶을 비추는 작은 등불이 됐어요. 준호가 그랬던 것처럼요. 슬픔의 모양은 바뀌었어요. 날카로운 칼에서 부드러운 빛으로요. 그 빛으로 나는 걸어가요. 준호가 걸었던 길을요. 사랑의 길을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